자,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우리 법인세 정리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법인 세무조정에서 실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도 빠지지 않고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법인세 정리 이론 파트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감가상각의 제도, 감가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감가상각 의제는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81페이지고요. 감가상각 제도라는 것이 기업 회계상 감가상각이란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치의 감소분을 내용 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근데 법인세법은 조세 형평과 국가 정책 목적으로 감가상각 방법하고 감가상각 요소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대요.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법상이에요.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 그랬는데, 거기 중요한 용어가 기억에 임의상각제도라고 되어 있고, 임의상각제도 중에서 첫 번째 줄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이라는 용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결산조정 항목 지난번에 수업할 때 결산조정은 상대적으로 신고 조정이라는 항목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결산조정 항목은 법인이 결산을 시에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놓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을 우리는 결산조정 항목이라고 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결산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비로서 법인 우리 결산서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 그러면 다 송금으로 인정되느냐? 감가상각비도 접대비처럼 기부금처럼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합니다. 한도액 계산해서 넘어가면 감가상각비 걔는 송금 불산입 되는 것이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 그걸 유보 처리한다 그러는데, 일단 미리 얘기해 놓는다면 세무조정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이고 유보예요. 왜냐면 이거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라서 유보라고 소득 처분을 한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 범위액은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신고조정으로도 송금에 산입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번에 신고조정에 여기 결산조정 항목의 예외가 바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에 신고조정으로도 감가상각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들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결정 요소와 상각 방법의 법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그다음에 모든 상각 방법 규정에서 법인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우리 배웠던 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거기 다 포함되고 있죠. 감가상각 자산, 제외자산, 토지, 그다음에 또 건설주인자산 이것도 배웠죠. 자, 밑에 그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자산의 그 삼각형 맨 밑에 삼각형 까만색 두 개 있죠. 사용하던 중에서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계장치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거,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들을 해주고 있어요. 철거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좀 보관 중인 것죠. 보관 중인 것들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왜냐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건 있잖아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용 과정에서 값이 떨어지는 걸 비용화 시키는 절차가 감가상각인데 철거했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고 그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조업 중단으로 인한 유유설비라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유유설비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파업할 때 기정지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안 그 설비들 이용 못 하겠죠. 그럼 그 해에 감가상각을 갖다가 안 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유유설비로서 잠깐 멈추고 있는 거라서 걔네들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각 범위액 결정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별반 크게 심각하게 다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상각 범위에 아까 얘기했던 취득가액,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으네요. 취득가액 일반 원칙,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 취득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것들, 거기 나와 있던 것들 있죠?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상각범위 결정에서 취득가액 다음에 두 번째가 잔존가치였었어요. 법인세법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치는 얼마로 한다? 0으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세요 되어 있죠. 재무회계에서는 잔존가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재무회계에서도 요즘 트렌드는 다 잔존가치 없는 것으로 가는 게 트렌드예요. 다만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5%를 잔존가치로 한다. 이거 왜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안 그러면 그 상각률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각 이거 써드렸나?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정률법 계산할 때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이라는 걸로 또는 정률이라는 걸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의 3요소, 지금 여기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가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감가상각의 3요소가 뭐였었냐면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취득가액, 얘도 알아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연수도 교재에서는 잔존 가치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률법을 계산하려고 보니 정률법에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는 취득가액도 없고 잔존가치도 없고 내용연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서 뻥친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 세 가지가 어디에서 여기 사용됐어요? 바로 여기 상각률, 우리가 얘기하는 정률, 여기 계산할 때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사용이 된답니다. 그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하고 여기 분자, 분모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내용 연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취득가액, 그 다음에 분자가 잔존가치거든요.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잔존가치 요 분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서 주어져 있는 요 잔존가치 있죠? 잔존가치의 이 가격이 취득가액의 5%라고 해서 요거를 임의적으로 주어줘야지 이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잔존가치는 밑에 있는 취득가액의 5% 요거를
명시해서 줘야지만이 이 상각률을 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취득가액의 5%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계산식을 통해서 상각률이 결정이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루트에다가 나 이거 계산기 줘도 계산할 줄 몰라 이거. 우리는 이런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지껏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정률할 때 감가상각 계산할 때 어디다가 입력했어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했잖아. 그럼 이런 거 계산할 필요? 당연히 없잖아. 근데 내용은 이론적으로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잔존가치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이 두 번째 줄이고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한다. 뭐일 경우에 정률법인 경우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뭐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 여기 상각률, 정률 요거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됐지 이런 거 따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하지만 자꾸 보면 별거 아닌 거죠. 감가상각이 다섯 번째 줄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 또는 1,000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에 동그라미 치고요. 장부가액은 얼마로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남겨놓으라 했었죠? 얘 다 처리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장부에서 없애버리게 되면 이런 자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00원 또는 잔존가치의 5%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비망기록이라고 해요. 남겨놓아야지 법인세법에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 얘 다 없어요?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1,000원 또는 잔존가치의 5% 금액을 갖다가 송금으로 처리해서 없애세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의미에서 봐둬야 될 것은 내용연수 다 알고 계실 거고 사용하는 기간이라는 거 283페이지에 보시면 기준 내용연수하고 신고 내용연수라고 돼 있죠. 우린 보통 기준 내용연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신고 내용연수라는 말은 잘 구분이 안 갔었던 거긴 하겠지만은 법인세법에서는 우리가 기준 그 내용연수 여기 한번 보세요. 차량 운반구인 경우 예를 들어서요. 차량 운반구는 내용연수가 5년이다. 차량 운반구는 기준 내용 연수가 몇 년? 5년 이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신고 내용 연수로 지금 바꾸게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5% 몇 퍼센트? 25% 범위 내에서 그 내용 연수를 늘려도 좋고 줄여도 좋다. 그 용어를 뭐라고 쓴다? 신고 내용 연수. 그 용어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만 알아듣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리을에 보시게 되면 내용 연수의 신고라고 되어 있고 구분. 그다음에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고해서 등등 쓰세요. 자, 내용 연수의 환산 1년이 안 됐을 때는 1년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법이에요. 뭐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냥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지금 설명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 뒤에 이제 실기가 됐던 이론 설명이 됐던 이해하시는데 좀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자, 구분. 여기 회사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 계상액 감가상각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범위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회사 계상액은 기업 재무회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것이고 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 기준으로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상 상각의 범위를 계산을 해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감가상각비를 10,000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재무회계를 통해서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을 갖다가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법인세법상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얼마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8,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10,000원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20,000원은 빼줘야겠죠. 20,000원만큼은 다른 말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20,000원만큼은 송금에 산입을 안 해주겠죠. 그죠? 걔 뭐라고 써야 돼요? 그쵸? 20,000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감가상각비. 그러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요? 얘 팔아먹었어요? 아니면 회사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뭐라고 쓴다? 유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 상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반대 상황 파란색으로 이번에는 감가상각비를 회사에서는 8,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해 봤더니 어라? 10,000원까지 나왔네? 그럼 여기서도 지금 현재 얼마가 차이 나요? 지금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건 10,000원. 근데 기업회계에서 해준 건 얼마? 8,000원. 그럼 더 이상 안 해놨죠. 그래서 얘는 뭐 입금산입을 해준다? 송금산 그거 없어요. 얘는 결산 조정 항목이라 했었죠. 결산 조정 항목에서 결산할 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게 한도가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여기 얘는 세무조정 뭐라고 된다? 없음이에요. 얘는 세무조정 없고 2,000원 올해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거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송금 불산입해서 지금 2,000원 유보된 거 있죠. 여기 얼마가 유보됐어요? 2,000원 유보된 게 있었다면 지금 올해 지금 상각 범위액이 10,000원이고요. 회사에서 계산한 거 8,000원이 있어서 지금 여분이 얼마가 생겼어요? 우리가 더 감가상각비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원에 지금 여분이 더 생겼죠. 근데 올해 거는 다 계산해서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올해 거의 감가상각비는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얘가 2022년이고요. 얘가 2021년도에 이렇게 유보된 금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감가상각비 아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유보된 거 2,000원이 있었어. 근데 여기 2,000원 여보가 생겼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유보된 게 있었다면 이 금액을 한도에 계산했을 때 2,000원의 여분이 생겨가지고 여기 올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송금 산입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유보된 게 남아 있었던 경우 또 여기서 여지가 남잖아요. 그럼 얘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2월 된 거 여기 송금 산입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2,000원 그 다음에 얘는 뭘로 세준다? 유보 감소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유보 처리해놨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비용 송금으로 넣었으니까 걔 사용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낯설어도 한 번 두 번 계속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283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그 상각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용어도 한번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감가상각 방법, 신고, 내용연수 이거 얘기한 적 있었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은 건축물인 경우 뭐로 해라고요? 정액법을 한다. 무신고 시에 뭐로 하겠다? 정액법 똑같이. 그다음에 광업용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납법 아무거나 다 신고해서 사용해도 좋아요. 그런데 무신고 시에는 무조건 뭘로 적용하겠다? 생산량 비례법으로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유형자산들에 대해서는 정액법, 정률법 다 사용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이외 건축물이나 광업용 유형자산을 제외하고서는 다 뭘로 적용하겠다. 세법에서는 그 법인세법에서는 정률법 사용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개발비 5년 동안 균등상각 무신고시, 바로 무신고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법인에서 세무 감가상각 방법을 갖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무신고시 법인세법에서 이 방법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상각범위액은 뭐 정률법, 정액법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디귿의 그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 신규 취득자산, 양도한 자산, 우리 이런 것들은 이론상으로 말로 나오지 않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B번에 보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이 미만이 된 경우, 이제 또 연계산에서 월할 계산 등등 하라는 얘기고요.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뭐 그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너무 자세하게 연습할 것이라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285페이지 3번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의 감가상각비는 거기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에다가 만약에 있다면 정기오류 수정손실에서 계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즉시 상각의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이 여기 감가상각비 총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하나 설명해 드리면 되겠어요. 즉시 상각의제라는 용어, 지난번에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반복해서 들어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바랍니다요. 즉시 상각의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 상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의제자가 들어가면 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건물에 엘리베이터 갖고 예를 들어 드렸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에 속하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건물로 처리를 해야지 되고, 대변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 회계 담당자가 자본적 지출을 착각을 해서 지금 수익적 지출 계정인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라고 해놓고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처리해야지 돼요?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처리한 거 감가상각비도 어차피 비용이잖아요.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의제 보고서 얘를 전체 다 그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아니라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겠다, 한도액 계산하는데 포함시켜 주겠다, 얘를 갖다가 즉시 감가상각비로 상각한 것으로 봐서 즉시상각의제라고 해가지고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다 한도 안에 있으면 그해 그 송금으로 다 인정받는 것이고, 넘어가면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리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디귿에다가는 용어, 법인세법에서 자주 접할 용어이기 때문에 별표 2개 정도 해놓고 용어를 잘 구분을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한 페이지 더 설명을 하고 요 파트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그 28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법인세법하고 우리 재무회계에서 회계 처리해 놨을 때 소액, 거기 보시게 되면 소액자산, 단기 사용자산, 그다음에 소액 수선비라고 되어 있죠. 그 소액자산에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거 뭘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비용 처리해도 즉시상각한 것으로 봐서 다 감가상각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대요.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자산의 성격이 짙으므로 얘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시킬 수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도 소액자산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제외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사용자산,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그다음에 어선 용구, 영화, 필름, 공구, 그다음에 가구, 전기. 우리가 보통 이제 다 뭘로 처리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비용으로 처리했어도 즉시상각 의제로 계산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 뭐 등등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뭐 소액 수선비 이런 것들도 타이틀 자체가 즉시상각 의제로 자본적 지출에, 즉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비용으로 계산해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해 줄게요,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감가상각 의제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 의제란 말 용어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비로 보겠다. 어떤 경우에? 자, 여기 봐요. 올해 나름 이런저런 이유로 법인세가 면제가 됐어. 그럼 법인세 면제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그 비용으로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겠죠. 아니, 어차피 올해 계산 나오는 거 다 면제야. 그럼 감가상각비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 감가상각비 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감가상각비까지 다 반영해서 법인세 계산된 금액 있죠? 걔를 면제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또는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 그럼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했건 안 했건 그 애는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 의제의 신고조정,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이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송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송금에 반드시 산입하라고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면 강제 신고 조정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계시 감가상각 의제. 자, 추계할 때 법인이, 추계라는 말은 지금 장부가 없는 경우예요. 장부가 없는 경우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장부가 없는 이유가 고의가 됐던 아니면 자연 천재지변으로 해서 멸실이 됐던 그 증빙할 서류가 없어, 미비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계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감가상각 범위에 상당한 금액 법인이 송금, 여기 감가상각비 다 계산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것으로, 추계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이 여기 감가상각 의제, 추계시의 감가상각 의제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 어떤 경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지 그 정도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여기 감면하고 감가상각 의제는 또 뭐가 있다? 추계식.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요럴 때 감가상각 의제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